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 지수의 화면입니다. 보시면 오늘 759.90포인트로 전일 대비,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대비 1.03%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물론 뭐 거래량은 좀 터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현재 지난번 고점인 지수상으로 한 76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. 이 정도를 지금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매동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했지만 그 개인의 순매수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. 이제 곧 그 옵션 만기고요. 아울러서 내일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우량주가 잠정 실적 2분기 발표가 있지만 뭐 그럼에도 역시 투심은 코스닥이라든지 혹은 코스닥에서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에서 조금 변동성이 강한 종목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87.93포인트입니다. 역시 비슷한 움직임 같습니다. 보시면 이때 약 2200포인트 됐을 때 밀렸었거든요. 아울러서 2020년 1월하고 한 3월 좀 되기 전에도 역시 쌍봉 만들듯이 이렇게 2200포인트 위에서 놀지는 못하고 밀렸는데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상당히 조금 다시 한번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나,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. 예를 들면 그 지수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중국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중국 지수 보면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게 좀 와닿는데, 상해 종합 지수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굉장히 세게 터지면서 5%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이게 지금 오늘이죠.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중국 지수가 강하게 가고 있고, 또 중요한 건 이 거래량에 좀 의미를 저는 두고 싶은데요. 아무리 지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전 지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앞서서 이 고점을 만들었던 이런 포인트들을 좀 넘어주려면 물량대들 있을 거 아닙니까? 물려있는 물량대들, 아니면 매수가 본전놓은 매수를 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이 지수 안에, 상해종합 지수 안에 많은 종목들이 섞여서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걸 텐데, 이렇게 전고점이라든지 전에 의미 있는 어떤 지점을 넘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터지면서 가져야만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그것들을 떠안고 매수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 차트를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기는 합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게 화면이 좀 먹네요. 죄송합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양봉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래량이 없으면서 양봉이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? 좀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? 필요라기보다는 유의미하게 볼 수 없지 않을까, 좀 이런 생각이 들고,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. 이 고점들을, 여기를 돌파해 주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보입니다만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좀 강하게 가져야지 이 상승이 계속돼서 이쪽 구간에서 놀 수 있는, 우리가 2018년도에 경험했던 이 강한 상승장, 무려 900포인트까지 올랐었던 코스닥이요. 이렇게 가려면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, 보시면 이렇게 터졌었잖아요. 이렇게, 그죠? 종전보다 좀 강한 거래량이었습니다. 그죠? 다시 한번 또 이 거래량을 유지를 해줬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. 조금 더 다시 한번 돌파를 과연 시도해서 고점을 갈 수 있는 시장의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두 종목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부강약품하고 그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고요. 그 이슈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부강약품에 있습니다. 보시면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는 많이 좀 그 소강 상태가 돼서 참 다행인데, 다른 나라는 아직도라고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. 더 심하게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도 늘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. 하루에 확진자 느는 것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만 명 정도, 브라질은 2만 6천 명 정도,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치의 그 환자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빠른 치료제에 대한 그 갈망이나 욕구,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좀 들고요. 물론 렘데시비르가 어느 정도 그 미국에서는
약물 재창출로 원래 이제 그게 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였다가 지금 약물 재창출로서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오히려 에볼라 바이러스는 좀 어, 치료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사실 실패했죠. 그래서 뭐 당장 만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임상을 거쳐야 되고 안전성 리스크를 체크해야 되는 신약 창출보다는 아무래도 이 렘데시비르처럼 그 약물 재창출 같은 말로 신약 재창출이죠. 있었던 약인데 그거에 다른 유의미한 어떤 치료법을 만들게 된 그런 마치 뭐 렘데시비르처럼 그런 좀 약물들이 더 각광받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. 부강약품은 역시 뭐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좀 임상을 시작했고 그리고 임상 승인도 가장 먼저 두 번째 임상도 가장 먼저 들어가고 임상 승인도 가장 먼저 들어갔잖아요. 약물 재창출에서 비형간염 치료제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. 미중무역 전쟁 관련된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리오 관련된 주식이죠, 그죠? 그거는 계속 지금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엄청 셉니다. 사실 나스닥이 뭐 선물 그리고 주요 지수 할 것 없이 다 양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중국 시장도 엄청 세게 뚫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유니온 머티리얼의 어떤 이슈라든지 차트상의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그 뭐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일반적인 상승이 나와도 무방할 자리로 보이는데 워낙 미국하고 중국 시장이 좋아서 과연 그 미중 무역 전쟁이 과연 발발이 될 것이냐. 현재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하원에서 그리고 상원에서 현재 금융 관련된 중국 제재 방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. 아직은 그 서명에 대한 어떤 뚜렷한 트럼프의 그 생각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. 서명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. 어쨌건 그 정도로 지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이 이렇게 좋다라는 게 참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11월에 트럼프의 재선이 있다는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정말 지수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실물 경제는 상당히 안 좋은데 이 금융 쪽에만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도 해봅니다.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. 어찌됐건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 말씀드린 그 부강약품은 레로리브입니다. 원래는 비형간염 치료였던 그거에 대한 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임상 이상에서요. 그러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 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강하게 두 번 치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. 뭐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이슈가 생겼을 때 긴 기간 조정이 아니고서라도 강하게 좀 치고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역시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. 거래량이 지금 상대적으로 안 터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지금 얼마 없잖아요.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래량이 터져버렸다. 이렇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실망 매물에다가 악성 그 투매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빠지는 게 한 이 정도 지점에서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가 저점이 돼서 반등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좀 그런 차트상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저는 됩니다. 그래서 좀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. 뭐 최악의 상황에서 아마 이 임상이 거절됐다라든지 레로리브의 어떤 치료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한가 정도는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위험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면 리스크는 있지만 또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강해질 수도 있는 참 그런 양면이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아주 높은 곳에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빠져도 여기서 손절 못 하셨으면요. 이 구간에서 손절 못 하셨으면 당연히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겠죠.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. 이쯤에서 안 되겠구나 털고 저점에서 잡으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차라리 보유하시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투자일별로 봤을 때 매동이 현재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외인들이 좀 샀어요.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오늘 또 개인이 좀 받았습니다. 치고받고 하는 양상이긴 한데 어떤 뭐 이런 그 매동에서 크게 유의미한 부분을 찾기보다는 이슈와 기사, 그러니까 재료죠. 소위 말하는 재료 매매인데 그 재료를 좀 지켜보시면서
이 부강약품이 어떤 식으로 좀 내부적으로 잘 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히토류 관련주입니다.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요. 히토류 관련주도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크게 시장의 이슈는 물론 이제 좀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서 좀 바뀌긴 하겠습니다. 내일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업체들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 뭐 반도체 관련주, 반도체 장비주, 기타 LG전자에서 시판하고 있는 그 주요 상품들의 어떤 뭐 하청업체라든지 뭐 어떤 관련된 그 회사들이 실적이 좀 영향을 받겠죠. 그런데 그런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최근에서 이슈가 돼서 막 시장을 뒤흔드는 재료는 세 가지였잖아요. 아시겠지만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북한과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코로나입니다. 근데 앞서 부강약품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는 한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,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된 이슈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. 이게 여기서 좀 저점을 좀 잡아준 것 같아요. 이 굉장히 강한 상승에 그 가격 조정이 들어간 거죠. 4,000원대에서 2,000원, 3,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는 거는 30% 정도 조정을 받은 거니까 그 정도로 좀 받아주고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하고 다시 상승하고, 그러니까 이 세 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누군가에게는 탈출 기회였을 수도 있고요. 그쵸? 아, 이거 무조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이 세 번의 강한 슈팅이 어떻게 보면 탈출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,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한번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여기서 저점을 좀 잡아주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,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지금 갔다가 그죠?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. 그렇죠? 그래서 이슈가 나오면 지금은 이렇게 간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브론즈 밴드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참 아이러니합니다. 그냥 조금 도정받고 할 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도하고 그냥 다른 좋은 그 매수하면서,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요즘에 기회를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, 정말 좀 이슈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이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, 정말 계속 기민하게 뉴스라든지 시황을 좀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은 특히 보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쭉 밀릴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얘는 어떻게 보면 실적도 아니고요, 얘가 하고 있는 사업군이 아주 히토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도 아니고요, 그야말로 재료와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윙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, 계속 미국과 중국이 투닥투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 무드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한 발 빨리 손절하고 나오시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어찌됐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끝장 보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물론 뭐 그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리스크에 대한 해지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개인이 투자하시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잘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밀려버리면 한두 끝도 없이 또 밀릴 수가 있어요. 그 이슈만 사라지면 사실은 이 종목이 강하게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, 다행히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현재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한 3, 4일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. 그렇다라는 건 이 하락이 그렇게 유의미한 하락은 아니라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숨고르게 하고 있는, 방향성을 좀 정하려고 하는 이런 기사 한 방에 아니면 뉴스 하나에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 좀 생각이 됩니다. 투자자를 투자 순매수를 봤을 때는 뭐 연기금이 이렇게 지금 조금씩 사주고 있고요. 이게 웃긴 게 보니까 수량으로 보면 연기금이 같은 수량 2284주를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. 그리고 뭐 금액으로만 따지면 큰 금액은 지금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. 그만큼 뭐 거래가 많이 안 터지고 있으니까요. 이렇게 강하게 좀 개인이 사주고 나서는 조금 소강 상태인데,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는지 보신다면 이 종목이 가면 미중무역 전쟁이 컨디션이 안 좋구나,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부강약품은 실제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돼서 꼭 주식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치료제가 빨리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. 렘데시비르가 우리나라에 많이 그 약품을
그 길레드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셀트리온이 됐건 부가양품이 됐건 뭐 어느 회사가 됐건 빨리 좀 만들어서 좀 시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어찌됐건 이 정도 두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. 내일도 한번 이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뭐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만 봐도 쫄깃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재밌게 재밌게 참여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월요일인데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장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하루 보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